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운드 케이크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파운드 케이크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뭐 제과점이나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업장에서 오래 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하던 아이템이에요. 판매하던 아이템이고,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뭐 많은 연령대에 걸쳐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익숙한 아이템이죠. 익숙한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파운드 케이크는 이제 뭐 버터나 설탕, 계란, 밀가루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 재료인데, 이 주 재료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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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1파운드씩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제 이 파운드 케이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제 케이크인데, 보통 이제 뭐 일반 베이커리 매장에 가게 되면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파운드 케이크는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제 보존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제 고배합이라는 거죠. 고배합이라는 것은 뭐 유지나 당, 버터나 설탕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보존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이제 장기간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또 선물용으로도 이제 보존 기간이 길다 보니 이제 선물용으로도 판매가 굉장히 원활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오늘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파운드 케이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요 네 가지가 주 재료예요. 이 네 가지가 주 재료이고, 이 재료를 기본으로 해서 뭐 바닐라 빈을 넣거나 아니면 레몬 아니면 넛,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녹차나 코코아 가루 같은 것을 넣고 다양한 맛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여러 가지 파운드 케이크가 있는데, 이 파운드 케이크는 레시피가 비교적 비슷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비율이 대부분 비슷하고, 그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것은 뭐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습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파운드 케이크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계란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보면 약간의 어떤 계란의 향을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바닐라 페이스트를 넣고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거고요. 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버터나 설탕이나 계란의 배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버터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계란의 온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이유는 버터나 계란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렇게 믹싱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버터가 이제 아무래도 버터를 저희가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 단단한 버터 같은 경우는 잘 믹싱이 안 될 거예요. 믹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버터를 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잠깐 넣었다 빼서 이제 약간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터나 설탕을 넣고 믹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버터나 설탕은 부드럽게 풀어지지만 이제 계란을 넣을 때
계란을 넣을 때 계란의 온도가 너무 차면은 이 믹싱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터의 온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계란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란의 온도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뭐 계란이나 버터의 이런 온도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실내 온도가 너무 차게 되면은 믹싱하는 과정에서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굳어요. 쉽게 굳기 때문에 믹싱하는 과정에서 버터가 굳으면서 또 계란을 섞는 과정에 있어서 분리가 날 수 있어요. 분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들기 쉬운 간단한 아이템이지만 온도의 변화에 좀 민감하다는 것. 물론 이런 오늘 저희가 할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림법을 사용할 텐데, 이런 크림법을 사용하는 어떤 다른 아이템들이 뭐 쿠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품도 만들 때도 계란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금방 이제 분리가 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쿠키나 어떤 바삭바삭한 쿠키 아이템들은 뭐 어떤 종류에 따라서 계란이 적게 들어가는 품목도 있을 거예요. 계란이 적게 들어가는 품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리가 나는 일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런 파운드 케이크와 같이 계란이 많이 들어가고 버터와 설탕 배합도 굉장히 높은 이런 레시피들은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분리가 쉽게 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온도를 잘 세팅해 주시면 좋겠어요. 버터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해동을 시키는데 계절에 따라서 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실온에, 여름 같은 경우는 실온에 그냥 꺼내 놓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겨울에는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실온에 꺼내놨던 계란이에요. 실온에 꺼내놨던 계란인데, 버터인데, 버터의 온도가 지금 23도가 조금 안 돼요. 23도가 조금 안 되고요. 보통 포마드 상태의 버터, 이제 크림법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포마드 상태의 버터 같은 경우는 한 21도, 22도, 23도 요 정도의 온도가 크림화 시키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다들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크림화를 시키기 좋다는 것은 믹싱을 했을 때, 기계에 의해서 아니면 손에 의해서 믹싱을 했을 때 작업성이 또 물론 좋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21도에서 23도 사이에 버터 온도를 세팅해 주시면 크림화를 시키기 적당하고, 기계나 손을 사용했을 때 작업의 좀 작업의 용이성이 좀 좋아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버터 온도를 방금 말씀드린 온도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의 온도도 현재 26도 정도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도 냉장 보관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에서 좀 미리 꺼내 놓는다거나, 물론 이제 꺼내 놔도 이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중탕불에 놓고 계란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아요. 보통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 같은 경우는 4도에서 5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낮은 온도의 계란을 크림화 시켰을 때, 버터에 넣었을 때 쉽게 분리가 나요. 특히나 환경이 뭐 주변 온도가 낮으면 버터가 더 빨리 굳어버리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기 간단한 아이템이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재료의 온도에 따른, 상태에 따른 영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 재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어떤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버터 같은 경우는 파운드 몰드죠. 네. 파운드 몰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반죽을 넣고 저희가 이제 구울 텐데 그냥 이 코팅된 팬이긴 하지만 이 채로 굽게 되면 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반죽을 바로 넣을 거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겉면에 버터를 발라주시고 밀가루를 한번 살짝 채를 쳐주시면 굽고 나서도 쉽게 몰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실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재료는 저희가 이제 버터, 포마드 상태의 버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버터와 함께 섞을 설탕, 그리고 크림화 시키는 과정에서 넣게 될 계란, 다음에 약간의 우유,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우유가 없다면 뭐 생크림을 넣어도 좋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레시피상에 우유를 많이 넣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생크림을 많이 넣는 추세이고요. 다음에 이제 밀가루, 중력분 또는 뭐 박력분 또 많이 사용하세요. 이 안에 이제 뭐 베이킹 파우더, 이제 팽창제죠. 부풀게 하기 위한 팽창제인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들어가고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다양한 맛을 여러분들한테 내는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좀 더 고객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나 뭐 레몬 파운드 케이크 좀 일반적으로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는 뭐 녹차, 말차 아니면 코코아 파우더, 요즘에는 이제 약간 한국적인 식재료를 많이 가미해서 쑥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쑥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1대1, 1대1 이런 배합에서 어떠한 파우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레시피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보통 보면은 액체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가루의 양을 조절을 해서 뭐 녹차나 초코나 쑥 이런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적용을 시켜요. 이제 뭐 파우더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때 이제 가루의 양을 좀 더 적게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시트러스 계열이죠. 뭐 레몬이나 오렌지나 이런 맛을 내는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을 많이 집어넣고 그 안에 약간의 농축된 즙을 넣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향이나 맛은 강하게 내지만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기본 재료에서 크게 변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은 없고요. 다음에 이제 티베이스 같은 거죠. 뭐 티백을 우려야 하는 그런 파운드 케이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티백만 그냥 가루만 넣어 가지고는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티 자체만 뭐 향을 맡아보고 맛을 봤을 때는 충분한 맛이 나지만, 이제 이 여러 가지 재료들과 믹싱을 하고 또 이제 오븐에 한번 굽고 나면은 그런 향이나 맛이 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 티백의 어떤 티의 가루 자체를 넣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어떤 액체를 사용해서 그 티가 좀 더 향이나 맛이 잘 우러날 수 있게 한번 우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유나 생크림이 들어가면 우유나 생크림에 뭐 얼그레이티나 녹차티, 여러 가지 티 재료를 넣고 한번 강하게 끓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강하게 끓여주시고 이 우러난 이제 우유나 생크림을 이제 재료에 넣게 되면 충분히 향이 날 거고요. 좀 더 향을 강하게 내고 싶다면 뭐 커피 가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얼그레이 가루 이런 가루들을 추가로 이 밀가루와 함께 좀 더 추가로 섞어 주시고 나면은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의 어떤 티의 느낌도 날 거고요. 이제 뭐 약간 점처럼 박혀 있겠죠. 가루다 보니 점처럼 박힐 수도 있고 또 우에 내린 어떤 티백의 향이 또 전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티에 사용하는 티의 맛을 그리고 향을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가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원래 이제 중력분을 보통 많이 사용했었어요. 중력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박력분도 넣으시는데 이제 중력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좀 더 박력분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의 파운드 케이크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파운드 케이크면 보통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 어떤 스펀지, 제누아즈라고 얘기하죠. 그런 스펀지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를 비교하자면 스펀지 케이크보다는 좀 더 파운드 케이크의 내상, 기공이 적고 좀 더 단단해요. 눈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같은 부피여도 무게가 파운드 케이크가 좀 더 무겁고요. 물론 둘 다 이제 중력분을 사용하지만 뭐 제누아즈 같은 경우는 계란에 거품을 올리는 것이고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 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파운드 케이크가 좀 더 묵직한 식감으로 비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재료들, 기본적인 재료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맛의 파운드 케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파운드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주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버터와 설탕을 믹싱기를 사용해서 이제 크림화를 시킬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한번 도구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거품이죠. 거품을 저희가 낸다고 했을 때 보통 이런 휘퍼를 사용하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누아즈와 같은 그런 계란의 거품을 낼 때는 이런 휘퍼를 사용하게 되지만 이제 보통 크림화를 시킬 때는 이런 비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제 버터와 설탕을 크림화를 시킬 때는 요 비터를 사용할 텐데 양이 적으면 이제 이런 큰 비터를 사용하는 기계보다는 조그만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해요. 오늘은 이제 요 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버터와 지금 설탕을 믹싱을 할 거고 이제 약간의 소금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충분히 크림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적절한 온도로 세팅된 계란을 이제 넣으면서 믹싱을 할 거예요. 크림화를 시키는데 항상 이런 크림화를 시키는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는 계란이 이제 크림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 계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계란의 양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분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거와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란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또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일정량의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분리난 부분이 좀 없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분리가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란의 양을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뭐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1개, 2개 정도씩 계란을 넣어 주시면서 천천히 믹싱을 해 주시면 돼요. 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계란의 양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하셔서 계란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란을 넣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크리마를 시키게 되는데 충분한 크리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넣게 되면 추가적으로 크리마가 더 일어나진 않아요. 해서 계란을 넣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크리마를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계란을 천천히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리마를 뭐 충분히 시킨다는 것이 뭐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전달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버터는 보통 뭐 하얀 버터도 있지만 노란색 버터도 있어요. 노란색 버터가 이제 크리마를 시킬 때 노란색 버터가 조금씩 눈으로 봤을 때 좀 밝아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크리마가 되고 있다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휘핑하는 과정에서 크리마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공기가 포집하게 돼요. 이 안에 공기가 많이 포집된다는 것은 그만큼 크리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기가 포집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양이 점점 많아질 거고, 이제 부드럽게 좀 폭신폭신한 느낌을 가지는 크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을 천천히 넣고 이제 믹싱을 하게 될 텐데, 이 믹싱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넣을 거예요. 가루를 넣을 거고요. 이제 뭐 추가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코코아 파우더나 녹차나 쑥 이런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 밀가루 같이 섞어 주시면 돼요. 섞어 주시면 되고요. 뭐 레몬이나 어떤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넣으실 때는 설탕과 미리 한번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껍질을 이제 뭐 시트러스의 껍질을 이제 벗기는 거죠.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벗겨서 설탕과 미리 좀 섞어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놔주시면 이 시트러스의 향이 설탕에 좀 배겨서 좀 더 강한 향을 내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티백 같은 경우는 이제 티죠. 티 계열 같은 경우는 우유나 생크림하고 섞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해서 이제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된 재료에 이제 중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채를 쳐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채를 치는 이유는 이 충분한 어떤 볼륨감을 낼 수 있고 좀 더 이 가루의 덩어리가 잘 풀리게 하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가루를 넣게 될 거고, 가루를 이제 뭐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기계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나무주걱 같은 거 사용하셔도 충분히 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를 섞어 주시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천천히 넣어 주시면서 가볍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완성된 파운드 케이크 안에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버터와 약간의 가루를 바른 이런 파운드 몰드 안에 집어넣을 텐데, 오늘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맛을 낼 것은 이제 바닐라예요. 바닐라 페이스트를 넣고 추가적인 향을 좀 내줄 거고요. 바닐라 파운드를 넣는 시점은 처음 버터 믹싱할 때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우유에 넣고 좀 풀어서 넣어도 상관없으시고요. 이제 바닐라 빈을 넣을 때는 저희가 껍질을 까고 그 바닐라 빈 어떤 시드의 향을 우려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우유 같은데 좀 충분히 우려내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바닐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차가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향을 내기 때문에 굳이 뭐 언제 넣느냐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준비된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